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인천에서 뉴욕을 갈 때의 비행시간은 무려 14시간 15분, 인천에서 런던으로의 비행시간은 무려 12시간이나 걸리는데요. 이렇게 긴 비행시간 때문에 해외여행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좁은 의자에서 꼼짝 못한 채로 장시간 비행 후에는 여지없이 허리나 어깨에 골병이 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빨리 도착지에 도달하는 비행기인데요. 20년 전만 해도 비행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해주는 2배 빠른 비행기가 실제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콩코드 비행기는 평균 8시간이 넘게 걸리는 파리 뉴욕 간 노선을 3시간 정도에 주파했습니다. 만약 인천에서 뉴욕까지 콩코드의 속도로 가게 된다면 5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꿈의 비행기였죠. 시간이 돈이라는 현대사회에서 정말 필요해 보이는 비행기가 대중화되기는커녕 세상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콩코드 비행기는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협력하여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초음속이란 음속, 즉 소리의 속도를 초과한 속도입니다. 공기 중의 음속을 마하 1이라고 하고 마하 1이 넘는 속도를 초음속이라 합니다. 마하 1의 속도는 1시간당 1200km를 날아가는 속도이죠. 콩코드의 속도는 마하 2를 찍었으니 음속보다 2배가량 빠른 속도였고, 베스트셀러 비행기인 보잉 747의 속도가 마하 0.8에서 0.9, 시속 900km 정도 되니 현존 여객기보다 2배 이상 빨랐다고 보면 됩니다. 콩코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합작품이었는데요.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으로 변신한 미국은 급성장한 항공 여객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됩니다. 전쟁 기간 동안 군수품과 병력을 싣고 대서양을 수없이 날아다니던 수송기들은 전쟁이 끝난 후 민간 항공기로 변신합니다. 미국인들은 찬란한 유럽 문명을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고 미국 동부와 유럽 도시를 잇는 여객 시장이 급부상합니다. 당시 국제선 여객기는 대부분 보잉사를 비롯한 미국산 비행기였습니다. 미국의 독주에 똥줄이 탄 영국과 프랑스는 보잉사를 압도할 만한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나섭니다. 처음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독자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큰 개발비 문제를 극복하고자 오랜 원수 사이였던 두 국가가 손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1962년 양 국가는 협약을 맺은 지 7년 뒤 콩코드는 1969년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뒤인 1976년 콩코드 여객기는 상용화됩니다. 당시 초음속 여객기가 등장할 경우 세계 여객기 시장의 판도를 가를 것이라 다들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 비행시간을 2배 이상 줄여준다는 건 획기적이니까요. 이때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을 겨냥하여 콩코드가 김포공항에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1969년 첫 비행에 성공하고 나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당시 콩코드 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의구심이 등장합니다. 콩코드가 상용화함에 있어 극복해야 할 문제점일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구조적 한계일 수도 있었죠. 가장 큰 문제점은 연료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여객기에 비해 동일한 거리를 날아갈 때 소비되는 연료가 몇 배나 되었습니다. 더 높은 고도로 날아야 하고 초음속에 출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은 연비가 최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초음속에 최적화되었기에 매우 좁은 동체를 갖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잉 747이 300명 정도 탑승하는데 콩코드는 100명 이하로 탑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한번 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큰데도 채워지는 인원이 훨씬 적으니 VVIP를 위한 비행기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콩코드는 결국 실패할지 모른다는 분석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소음 문제도 컸습니다. 비행체가 음속을 돌파하면 굉음을 내는데 이를 소닉붐이라 하는데요.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전투기 훈련 과정에서 굉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굉음이 콩코드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륙 위에서는 콩코드 비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변 나라에서 불평을 제기하고 사막의 낙타들까지 소리에 놀랐다고 합니다. 콩코드 역시 초음속 비행기다 보니 속도를 높이 올리면 거대한 굉음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콩코드 비행기는 미국과 유럽을 왕복하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항로에서만 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각 나라의 정치인들의 체면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했으며 세계 최초로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었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싶었겠죠.
지금까지 개발한 게 아까우니 일단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콩코드는 일반 항공기 개발보다 훨씬 많은 개발비가 투여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만들어서 충분히 팔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총 20대의 비행기가 제작되었고 그중 6대가 시제품이었고 14대는 에어프랑스와 영국항공이 각각 구매하여 여객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콩코드 비행기는 예상대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1997년 뉴욕에서 런던까지의 왕복 항공권 가격이 약 8,000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는 당시 이코노미석의 30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2018년 물가를 적용하면 12,500달러 수준이니 대략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라 생각됩니다. 비싼 가격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확대되긴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금인 일부 사업가들에게는 요긴하게 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콩코드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콩코드는 VVIP 전용 비행기의 명성에 맞게 단 한 번의 인명피해를 내지 않은 비행기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여객기임에도 높은 안정성도 갖췄다는 평가에 부유한 고객들이 애용합니다. 그러나 2000년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원인은 바로 전에 이륙했던 비행기에서 떨어져 나온 쇳조각이었습니다. 이 쇳조각을 콩코드가 밟으면서 타이어가 터졌고 그 파편이 연료 탱크를 폭파시켜 화재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부유층 승객들이었고 콩코드는 럭셔리 비행기의 대명사인데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다니 이때 콩코드의 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콩코드는 재정비를 하여 시장에 다시 출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비행기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기에 결국 콩코드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박물관에 전시됩니다. 콩코드는 실패했습니다. 콩코드와 동일한 시기에 출시한 보잉 747은 2015년 11월 기준 1519대를 생산했는데 반해 콩코드는 겨우 20대를 생산했습니다. 유지비나 소모되는 기름값이 너무 크다 보니 1등석 승객들을 대상으로 운행해야 했고 1등석 승객들은 수요가 충분치 않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었죠. 콩코드가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은 개발 초기에 이미 드러났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투입된 비용이 아까워서 어쨌거나 결과를 봐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끝까지 개발이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20조 규모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했으나 남는 건 없었고 운항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바로 콩코드 효과입니다. 경영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과 돈이 아까워 멈추지 못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을 두고 콩코드 효과라고 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 맞지 않아 헤어지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몇 년간 보내온 시간이 아까워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결국 결혼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 후 잘못된 투자임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전 생각에 손절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상장 폐지해서 한 푼도 못 건지겠죠. 하고 싶은 게 생겼고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것도 입증되었는데 어렵게 입사한 직장이 아까워서 사표를 못 내는 경우 나중에 명예퇴직할 때 후회 막심이겠죠. 콩코드 효과는 다른 말로 매몰 비용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인간이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오류인데요. 자기 합리화 성향과 손실 회피적 성향이 아우러져 발생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실패했다고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그만두는 게 맞지만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채 계속 손실을 이어갑니다. 그 결과 손해액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임원이나 월급쟁이 CEO의 주인 대리인 문제도 연결됩니다. 자신이 추진한 사업을 중단한다면 이는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는 월급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하죠. 그 업무에 투입된 인력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망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면서 눈을 질끈 감고 사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콩코드 효과를 인간의 흔한 심리적 오류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과연 콩코드 개발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그저 심리적 오류로 인해 고를 외쳤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례를 보면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알면서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저 정도의 큰 일에서 매몰 비용 개념도 모른 사람들이 일을 진행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집착이라기보다는 책임 문제, 정치적 이슈, 국가적 자존심의 상처, 개발자들의 직업 등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가득했기에 알면서도 고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 콩코드 효과 혹은 매몰 비용 효과에 빠져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환점에서 손실의 늪으로 빠져들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걸어야 할 꽃길은 저기 있는데 콩코드 효과에 빠져 지금 걷고 있는 이 시궁창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 건지 한 번쯤 멀리서 조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